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죠? 아닙니다. 여기 의원님들 오랜만에 모시면 다들 새까맣게 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다들 이제 선거운동 햇볕 때문에. 하시느라고. 예. 그래도 좀 마음은 편해졌어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표정 보니까. 자, 본론부터 좀 확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인선이요. 네. 김 의원님 말씀도 좀 어떤 설로 회자가 되던데 전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전화 받은 거 전혀 없고요. 예. 뭐 조금 기사에서는 예. 언급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는 국회에서 예. 또 할 일들이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국회에서 일을 좀 지금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고사인데요. 네. 전화 와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화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 아무래도 국회에 계시면 여기보다는 정보가 많을 테니까요. 네. 법무부 장관 후보는 저 거론됩니까 누가? 뭐 본인 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 아직 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물론 이제 한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예. 있긴 한데 이제 직접 가서 여쭤보면 예. 연락 받은 거 전혀 없다고 다들 그래요? 그러셔서 예.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인선이요. 네. 다른 모든 분야의 내각 어떤 자리보다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그러시죠.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장관들 예. 사의 표명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 사의만 예, 그래서요, 했죠. 더욱더. 그래서 또. 공석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관심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예. 제일 먼저 지명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뭐 추측이 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예. 김 의원님은 혹시 본인이 아니라면 네. 누구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고 이분이면 참 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생각해 본 예. 적은 그래요? 없고 예. 그래도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 예. 생각은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들 아까 여론조사도 잠깐 봤지만 민생, 경제가 1위고요. 뭐 압도적 1위, 40%, 뭐 네, 하여튼 네. 그렇고요. 이거 소개하면 또 여론조사 소개해야 네. 돼. 그 다음에는 짐작하셨겠지만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상당수 국민들이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우선 급선무로 꼽습니다. 네. 그런데요. 민정수석 관련된 논란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후를. 예. 뭐 일단 저도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좀 예. 설명하긴 했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예. 갖고 중요한 자리이고 특히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예.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예.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임명된 민정수석이 예.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예. 바라는 그런 좀 말들을 좀 표명했죠. 예.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특히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과의 관계는 그 건전한 예. 긴장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와 견제하는 그런 관계들을 예. 잘 유지해 나가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려는 없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예. 뭐 우려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예. 그 선거 과정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도 당연히 그 의지를 실현하는 일을 하는 예. 보좌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들 기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어떤 검찰 개혁이 가장 급선무시겠죠. 어떤 분이 인선이 되더라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조금 전에 뭐 여론조사도 말씀 주시긴 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민생입니다. 것은 민생이에요. 예. 그건 예. 저희도 다 잘 알고 있고 예. 저희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생과 개혁 과제를 어떻게 나눠서 갈 것이냐가 예. 이제 중요한데 정부는 예. 민생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뭐 집행 기능을 예. 활용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예. 개혁 과제는 국회가 주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건 맞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국회가 가지고서 제도적 개혁으로 맞습니다. 추진해 나간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예.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아.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개혁의 어떤 그 완성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검찰 개혁 부분만 일단 그 뛰어나서. 검찰 개혁만 생각하면 3개월 이내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3개월 이내에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검찰청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국가
뭐 수사위원회 이런 예. 것들을 좀 설치해 놓는 법을 통과시키고 예. 실제 출범. 시행 시기는 예.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면 아, 1년 내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통과 시점은 한 3개월 이내 예. 그리고 출범 시점은 통과된 날로부터 한 1년 정도 이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검찰 제도로 앞으로 1년 한 3개월쯤이 더 간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동안의 어떤 지금의 권력을 가지고 검찰의 저항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 뭐 그 가능성이 예. 여전히 있죠.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예 당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니고요. 예. 예, 그동안 제가 검찰개혁 TF를 예. 했고 이제 수많은 검찰개혁을 하는 의원들이랑 상의했을 예. 때의 안들인데요. 어쨌든간 그 과정에서 저항은 뭐 있겠죠. 예.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저항보다는 예. 그 저항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낮다라고는 평가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미 검찰 개혁이 될 거다라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들도 그렇고 예. 이번 검찰 개혁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직적인 저항은 지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워낙 언제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인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죠. 예, 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총장은 예. 사실 임기제라서 내년 9월까지인가가 임기예요. 예. 그래서 중간에 임기를 중단시키고 내보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예. 없고 다만 내란 특검법이 내란 특검이 이제 출범하면 예.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검찰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협조한 것들이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혐의가 있다라고 네, 하면 혐의. 직을 상실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겠죠, 수순으로.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그 로드맵에 예. 따르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네, 저는 매우 높다고 매우 봅니다. 높다. 네. 예. 특검이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세요? 빠르면 이번 주 말 정도에도 출범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내일 될 가능성이 예.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통과돼서 공포되면 11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1일은 4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 일자를 단축하면 예. 4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단축시키며 이번 주말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요한 관련자들이 뭐 해외 도피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들이 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은 이번 주말 정도라도 빠르게 출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까지 저렇게 그 두 분 있잖아요, 유명한. 그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본격화되면은 제일 중요한 이제 증거인멸 예. 혐의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영장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한남동 그 관저요. 네, 안 네. 가보셔서 제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뭐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용도인지 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추측만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안 가보신 걸 알아서 제가 뭐 더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고법 판단. 네. 그게 굉장히 어떤 뉴스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예.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84조에는 국가 소추, 그러니까 소추 대통령 불소추 예.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예. 외환 빼고는. 근데 소추의 의미가 뭐냐가 그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소추라는 것이 246조에 있는데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예.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를 소추라고 다 예. 형사소송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수행까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 자체도 정지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은 헌법에 따라 재판권이 없는 예. 대통령 기간 동안에 재판권이 법원에 없는 것으로 예. 봐야 돼서 이것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예. 헌법학계의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법이 그런 84조를 근거로 그런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네. 다른 재판 다 그렇게 된다고
해석한 건가요? 그거는 각 재판부가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으로는 예. 했죠. 조희대 예. 대법원장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고등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한 예. 것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 관련해서 형법 개정 추진하시는 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예. 저희가 이제 법사위 통과해서 예. 본회의 처리만 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진행하긴 합니다. 아, 다만 그 진행합니까? 그냥? 예, 다만 그게 이번에 뭐 본회의 12일 날 예.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할지 아니면 다음번 원내대표, 아. 다음번 원내대표단 지도부에게 넘길지는 예.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는데 예. 처리를 하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할 생각입니다. 사법부 개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30명 증언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제동이 걸린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그것도 당연히 진행을 하죠. 예, 예.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12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지,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다음번 원내대표에게 넘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예. 상태인데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대법관 증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이 법원의 재판에도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증언하는 건데 이건 왜 증언하냐? 예. 이번에 확인됐지만 예.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한다라는 것을 법사위에 나와서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록을 읽고 재판해라라고 해서 대법관을 증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예. 또 중요한 것이 법관의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국민들이 직접 인사에 관여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참여 재판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예. 있고 제가 발의해 놓은 것이긴 한데 법대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법대가 너무 높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판사가 재판하는 곳을 법대라고 예. 부르는데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국민을 내려다보는 구조인데 예.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낮추면 국민들이 법원에 가서 물리적으로 낮춘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낮춥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평등한 예. 높이의 책상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너무 높으니까 위압감 때문에 예. 하고 싶은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안 그래도 법원이 무서운데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국민 친화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예. 법원을 만드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헌법재판관 중에 이승엽 변호사인가요? 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향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야당에서 예. 주장을 하고 야당이죠, 있는 지금. 것인데, 예. 네. 저는 일단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예. 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해 충돌은 아직 법적으로 이해 충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해 충돌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예. 그냥 주장이지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분을 어떤 공직에 앉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예. 때 뭐 이완규 그렇습니다. 법제처장 이런 거 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눈높이 차원에서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떤 고심 중이군요. 그러니까 법 여건 그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는 그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 예. 지명 몫이라 저희가 이렇게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는 어렵고 뭐 예. 비공식적으로 사실 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예. 있죠. 다만 우려가 있다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전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 얼마 지났나요? 일주일. 아직 일주일 조금 안 예. 됐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정말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던 것 같고 예. 그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다라는 게 예.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머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시각이나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당 그동안 뭐 운영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드러나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로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주일이라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형광펜으로 막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자료 보고 검토하고 있는데 회의를 오랫동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국무위원들도 이런 국무회의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 잘하는 리더를 만나서 국무위원들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을 예.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국가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분들은 싫지 않을까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그 안 하던 싫을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예. 제대로 일을 해보지 않았다가 이제 진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빛을 보면 보람을 느끼는 눈빛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려면 어차피 내각이요. 언제쯤 완성돼서 언제쯤 가게 됩니까? 지금 속도라면. 지금 속도라면 일단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 절차가 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되고 임명하려면 저희가 볼 땐 7월 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뭐 절차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을 제청해야 되니까 예. 그 제청하는 절차들을 거치면 7월 말 8월까지는 예. 그래도 계속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어색한 동거가 그렇게 긴가요? 저는 이렇게 길 줄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꽤 기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헌법상 예. 그 국무위원 제청권이 장관 제청권이 그 국무총리에게 있다 보니까 그 예.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결과는 아까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좀 결과는 더 뭐 지켜보고 여쭤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고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네. 이 내각에 대해서 어떤 정부와 소통이 있습니까? 내각의 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관여하지 예. 않아서 있는지 예.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좋은 분들이 있으면 예. 추천을 하거나 뭐 청구하거나 하는 것들은 뭐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그 부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냐면 그러시죠. 어떤 분들이 내각이 지난 정권에서 하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네. 노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기용되나? 예.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긴 하셨는데 실력을 네. 최우선으로 삼겠다.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예. 강하게 표방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 쪽을 워낙 여쭤봐가지고요. 이거 혹시 김 의원님 분야는 아니라서 뭐 혹시 들으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25만 원 지원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그거 아직 결정된 거 없는 거죠? 아직 완전히 예. 결정되진 않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그건 네. 뭐 그 추진하는 걸로 네, 전 국민이고요. 그렇죠. 대상은. 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으로는 빠르면 7월 초나 뭐 이 정도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예. 전제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거 주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민생 살리기에 그것만큼 또 예. 효과가 확인된 지역에서만 쓸 수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역에서만 쓸 수 그러니까 있기 소비를 때문에 무조건 지역에서 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소상공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 코로나 때도 일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전국민 지원금을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제일 촉진시킨다. 좋았답니다. 예. 매출이 오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형마트는 못 쓴다 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죠.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 아마 못 쓸 가능성이 높을 그렇군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어떤 자영업자분들한테만 쓸 수 있는 방향.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시적으로 그것도. 네. 그런데 그것도 예. 이제 범위에 따라서 뭐 대형마트에 쓸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예. 있을지는 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한시적으로. 예. 예를 들면 연말까지면 연말까지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죠. 예. 지역에서만 또. 그 부분은 사실 전공 분야도 아닌데 제가 주변에서 하도 물어봐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예. 당 정책을 예. 하고 있어서 예. 예, 좀 많이 관여하게 시간 다 됐는데 특검 그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네. 그 인력 수급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습니까? 인력이 되나 뭐 이렇게 예. 제가 볼 땐 별 문제 없습니다. 일단 예. 특검 후보군은 상당수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미요. 풀을 갖고 예.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래요? 분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검이 출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예. 그다음에 검찰 파견 받는데 예. 그 부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 명령 내리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는 분들은 열심히 이제 특검이 누구냐가 사실 중요하죠. 예. 그래서 특검이 잘 지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